7월 14일 날은 더블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암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건데요.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협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연결된 단체도 당연히 그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겠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암참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암참에 들어와 있겠죠. 애플,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하는 행사에 아메이가 골드 후원사예요. 애플이나 이런 회사하고 어깨를 나누며 같이 그 단체를 이끌고 있고요. 그 행사의 주요 행사에 저희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이 초빙되어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아메이의 입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대만 펑션 같은 거 기억나세요? 저는 사장님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 근처에서 출발했고요. 그게 커져서 부산으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전라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뭐 경기도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때 부산 갈 때 차가 아니고 기차로 6시간, 7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비행기로는 전국이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6시간 거리 정도면 거의 홍콩보다 더 오는 발리, 인도네시아도 커버되고요. 조금만 더 붙이면 미국 LA도 갑니다. 10시간 정도. 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IT도 바뀌고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도 확장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장님들이 열정을 받는 미팅도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만이든 홍콩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군데 가서 다양한 열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 말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열정적입니다. 미국 사람들 조용한 것 같아도 열정적이고요. 홍콩, 대만 다 다양한 각도로 열정을 표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 다이아몬드 숫자가 굉장히 거기 해당 국가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니까 많겠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많고 그 이상 핀도 많으니까 우리가 받는 열정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열정을 가득 받고 그다음 국제사업도 덤으로 하고 그리고 사장님의 그 커진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에너지가 되면서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더욱 크게 만들 겁니다. 사장님들 월요일 미팅은 사장님들의 꿈을 크게 했나요? 아니면 꿈의 숫자를 늘리게 했나요? 어땠나요? 어떤 미팅이든지 사장님이 참여하는 미팅에 꿈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미팅은 한 번 더 열심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미팅에 꿈이 커지는 게 가장 크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강의 들으셨어요? A스텝 때 100가지 꿈을 적으세요. 어, 항상 A스텝 때 그렇게 강의하지 않나요? 사장님들은 100가지 꿈을 갖고 있나요? 어, 99가지 갖고 있다고요? 네. 저는 반드시 할 큰 꿈 10개만 있다고요? 좋습니다. 덱스터 예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덱스터 예거에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성공은 내가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나의 과정, 그것이 인생이고 나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사장님들, 내가 꿈을 많이 설정해서 그 꿈이 처음에는 나를 위한 꿈이지만 나중에 점점 더 세상을 위한 꿈이 될 텐데 그 꿈을 하나둘씩 실행해가는 그런 성취해내는 그런 뜻깊은 인생 여정이라면 성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저는 A스텝이나 MBU에서 100가지 꿈을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100가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10가지, 20가지까지는 잘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4개월이 걸렸습니다. 100꿈이 나오는데 근데 꿈을 다 100가지 적어놓고 상상해 봤어요. 100가지 꿈을 다 이뤘을 때 이호연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갑자기 이호연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난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이런 꿈을 이룬 사람이었어? 나 진짜 멋있네? 맞습니다. 사장님들이 꿈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사장님의 자존감과 희열과 성취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그 꿈의 대상자는 더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여기 계신 여기 왕 선생님 계시죠? 김종인 선생님 옆에 왕 선생님이 일본에 크라운 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자 축하해 주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맛있는 일식도 먹고 도쿄가에 아주
넓은 단독주택에 도쿄의 단독주택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멋있는 단독주택에서 정말 맛있는 회를 먹으면서 감사한 미팅을 보냈는데 와규랑 와규 정말 맛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의 그 펑션 같은 행사를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분을 무라야마상을 축하해 주는 거야, 크라운. 누군가 해서 처음에 막 헷갈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니스 한센 여사의 딸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버니스 한센 여사가 195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일본의 버니스 한센 여사의 핀과 똑같은 크라운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광경을 버니스 한센 여사가 저를 초대한 게 아니고 왕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버니스 한센 여사가 그 씨앗을 뿌릴 때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이호연, 김혜련이 와서 축하를 해줄 거다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꿈의 씨앗은 꿈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슬리핑 자이언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아들, 딸이랑 여행을 이제 자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며칠씩 다니다가 이제는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달, 두 달 다니다 해가지고, 미주 대륙의 서부를 한번 쭉 가보자 했는데, 미 서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갔어요. 대신, 저기 휘슬러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를 주로 돌면서 내려왔었죠. 시애틀도까지. 그 다음 노선은 언제 했냐면, 그 다음에 다 연결해서 다 돌기 돌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밴쿠버 앞에 밴쿠버 섬이라고 있어요. 이 밴쿠버 섬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남한보다 더 커요. 근데 그 섬에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저랑 아이들이랑 이제 좀 걸으면서 동물원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이제 슬슬 이제 배도 부르니까 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큰 저 뒤에 나무 크게 보시면 엄청 커 보이죠? 이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도토리 두 개를 이렇게. 그래서 아니 뭔 도토리를 이렇게 크게 세멘트로 만들어 놨을까? 참 희한하네. 이 조각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만들었을까? 별거 아닌데 도토리 나도 만들겠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 도토리의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목이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인 거예요. 이 도토리를 만든 작가는 이 작은 도토리가 나중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되고 그 상수리 숲을 이룬 떡갈나무 숲을 이룰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을 통해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스포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종희 사장님의 절대 긍정, 정학 사장님의 열정, 덱스터 예고가 꿈에 대해서 강조한 것, 이 모든 것, 왕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즐기면 최고라는 그런 모든 단어들이 결국은 뭘로 통하냐면요. 상대방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잠재력을 보는 능력.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키울 수 있는,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 그 씨앗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런 덱스터 예고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현악단이 구성돼서 정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이 모든 악기를 다 하는 거 아니고 오로지 한 악기만 한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팀이 되고 모이면. 그래서 그런 잠재력 하나만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다 갖고 있을 텐데 그 장점 하나로 당신을 또 다른 성공의 세계, 성장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를 보고 거대한 떡갈나무 숲을 상상하는 리더가 되는 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랑 김혜련 선생님이 많이 다니다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제주도 NLCS 가서 제주도에 자주 저희가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제주도에 좀 살아보자. 그래서 아파트에 한 1년 살다가 조금만 단독주택에 살아보다 우리 아주 성 같은 데 없을까? 좀 멋있는 데 없을까? 해가지고 찾다가 여기를 찾았어요. 어, 제가 놀랐는데요. 제주도 사람들도 여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택시 운전사가 제주 택시잖아요. 택시 운전사 와서 이거 보고 너무 놀래요. 여기 이게 손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1년 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1년 살면서 여기에 누구누구 왔을 거야. 여러분이랑 이럴 때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세요? 어, 저희 파트너들 포함해서 야, 연 인원 방문한 거 두 번, 세 번 한 거 다 합쳐서 한다면 적어도 몇천 명은 여기 왔다 갔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손님이 많기로 유명해요. 저 앞에 분수가 있고 막 그러는데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얘 앞에 연못인데 연못에 이제 수돗물을 틀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꽤 큽니다. 잘못하고 틀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수돗물 값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냈어요. 690 얼마. 네, 다죠.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여기서 사슴도 만났습니다. 아는 와이프가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하고 딱 갔더니 사슴이 멀뚱멀뚱한 사슴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맑은 눈을 딱 쳐다보니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저 나무 벽을 뛰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벽이 작아 보이죠, 그죠? 저 나무 벽이 저 무슨 나무인지 동백인데요. 동백인데 저게 거의 한 2m 정도 돼요. 제 키보다 조금 그러니까 2m가 한 1m 6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되니까 사실은 작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헐 뛰어서 가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왔다고 사슴도 맞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도 오지만 또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저희 멘토이신 우리 김종희 사장님이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뭐였을까요? 제 강의 중에 조금씩 녹아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 자, 그때 저희 집에 하귤이 있었어요. 그 집에 하귤이 있었는데 하귤은 여러분 아시지만 겨울 내내 익어서 여름에 따먹는 거예요. 저게 겨울이 지나서 봄쯤 되니까 저 정도 된 거예요. 하귤이 노랗게 겨울 내내 파랗게 있다가 이제 노랗게 이제 사실은 제주도 겨울은 눈도 오지만 이렇게 춥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귤이 많이 안 열리고 대부분 떨어지고 6개인가 7개인가 있어가지고 한 개씩 따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 자, 아메이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싶으세요? 그리스 하고 싶으세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아유,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너무 많아서. 그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요? 미주는요?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그만합시다. 너무 많네요. 이렇게 많은 나라,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메이 클로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첫 번째 레그가 부산으로 갔듯이 비행기로 6시간 거리면요 확 넓어지고요. 나중에 정말 초음속 비행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6시간 안에 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업 영역도 커질수록 우리의 열정도 커질 겁니다.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당연히 김종미 사장님이세요. 덱스터 예거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 정도인가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가 다이아몬드인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됐을 때고요. 옆에 스티브 예거가 있고요. 버디 예거 있고 덱스터 님이 돌아가셨고 버디 예거 계시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기사. 여기가 독수리 둥지입니다. 이글 네스트. 어, 샬롯에 있고요. 약 4만 평 정도 되는데 덱스터 예거의 집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대문에 크게 독수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독수리 바닥에 있습니다. 김현희 사장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독수리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저기 덱스터 예거 사장님이 모든 동물 중에서 목표의식이 가장 추천한 동물이 독수리래요. 그래서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왔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를 이루려는 그 노력.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 목표를 꼭 해내고야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뭐는 것들. 사랑하는 와이프가 김혜련 사장이 제가 반대하고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맛있는 생선을 가지고 미팅에 초대했듯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결과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까 항상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람을 가르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우리는 바로 그 독수리 아닌가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혹은 에메랄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올해 혹은 훅곡을 향하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항상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미팅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 실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탱고를 숫자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까? 라는 목표로 그 방법을 찾아내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는 사장님들이 정말 멋집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프로세스죠. 아까 그 집을 호수에서 본 겁니다. 이 음악은 요트인데요. 스티브하고 세실이 요트를 타고 움직이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두 분과 만났어요. 저 뒤에 소나무들 보이죠? 저 뒤에 저게 소나무예요. 엄청 큽니다. 여기 한국보다 성장 속도 훨씬 더 빠르대요. 저쪽에 수영장이 있고 너무나 멋진 저택인데요. 이분을 만났는데 집이 총 사는 집이 네 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살지 않는 집은 도대체 몇 채냐 그랬더니 웃어요. 아무튼 사는 집이 네 채네요. 그래서 어, 한 해발 2,000m 정도 되는 스키 리조트 같은데 거기 또 집이 있고요.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숫가 아니지만 또 따로 집이 있고 바닷가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갔다가 호수에서 애들하고 같이 지냈다가 지금 집에도 있었다가 혹은 그런 유원지도 갔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었죠.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대화를 했던 그 집의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덱스터 예거 여러분 보신 분 많으시죠, 그죠? 이분하고 마지막 만남이 어, 폴란드에서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 미국 그 유럽 펑션에 그 체코에 있었었는데 유럽 펑션에 참석하러 프라하에 도착했죠. 프라하에서 있으면서 스티브한테 그랬어요. 가능하면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번 펑션 기간에 참석하면서 그랬더니 알았다.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답을 안 주다가 프라하에 도착했는데 프라하에 도착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크라쿠프에서 만나자. 어떤 호텔 있고 어떤 식당 있을까 글로 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라쿠프? 폴란드? 얼마나 되지?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망설였더니 김현우 사장님이 예스 하래요.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예스 했고 봤더니 차로 7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리. 아유, 뭐 다행히 저희 초행길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정을 캔슬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 마음으로 확 달려서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빠른 시간에 도착했죠.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스티브 예거 부부랑 세실 예거 부부랑 어떤 식당이었냐면요. 그 레스토랑 역사가 630년인가 그래요.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부터 마지막에 후식인 아이스크림까지 먹게 되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너무 감동하면서 배가 너무 부른데 후식을 안 먹고 싶었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래서 다 먹어보고 이제 스티브가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덱스터한테. 근데 그날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이 이분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바로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아메이 가입하고 막 그런 거 막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화상통화로. 보니까 덱스터랑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덱스터와 버디가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덱스터 예거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64년 11월 1일에 시작할 때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김혜란 사장 같은 사람, 김종희 사장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묘지까지 와서 참배할 까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분이 가진 영향력이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 무엇이 돌아가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묘지까지 참배하러 갈 마음을 생길까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 저도 자유를 얻었고 그걸 계속 나눠주시기 때문에
아메이는 정말 특별한 성공을 갖고 있어요. 덱스터 이거가 했던 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세 아들들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장조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어떻게 해요? 하드하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온갖 정성과 다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이 몇 개인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장님들 미팅을 할 때마다 꿈이 커지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많아지고 있나요? 항상 꿈을 100가지 이상 만들려고 하시나요? 저는 사람들한테 스폰서랑 상의하셔가지고 꼭 100가지 이상 꿈을 적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장님, 꿈을 100개 적는 게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적기 쉽지 않아요. 저도 4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꿈을 적는 과정은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요?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위한 꿈도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한 꿈도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팀을 위한 꿈도 꾸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 위한 꿈도 꾸고 다양한 꿈을 거기다 그려보세요. 꿈을 하나둘씩 그리면서 꿈을 하나둘씩 이뤄나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너무나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덱스에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태도다. 결국 태도다. 태도는 윈도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봐요. 세상을 까맣게 보려면 까만 안경을 쓰면 되고요. 파랗게 보려면 파란 안경을 쓰면 되겠죠.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봐요. 덱스터와 같은 김종희 사장님과 같은 이런 보드 멤버들 같은 이런 분들의 경험, 여러분의 상위 다이아몬드 같은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장님들이 크게 성장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색안경을 끼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장님, 그런 거는 저도 리더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내가 배울 수 있는 여지는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암에 관한 인생사 모든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하셨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덱스터가 김종희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생전에 정욱 사장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더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표면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책일 때도 있고 차선책일 때도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최선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종민 사장님이 우리 덱스터 이거 시스템을 받아들이자 했더니 리더분들이 아우 김종민 사장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종민 사장님 하나면 충분하지. 그래서 김종민 사장님은 태양을 보면 형광등이 밝기가 얼마나 낮은 걸 알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고 에머랄드 이상을 미국을 펑션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6박 7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야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김종희 사님조차도 기다려주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빨라지 않았을까요?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적응할 때까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바로 적응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왜 시간을 들였을까요? 김종희 사장님이 하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김종희 사장님 최고예요. 더 이상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김종희 사장님 마음을 알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종희 사장님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죠. 내가 성공적인 결과를 낸 리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라는 답변을 하고 그건 나랑 안 맞아라고 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많이 잃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한 번 더 여러분 스폰서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팔로워라는 말을 네 번째 썼어요. 리더는 앞서서 가서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뒤에 가면서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속도가 늦지만
사람들이 가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려주면서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최선책을 선택할 수 있고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들이 우리 스폰서, 홈미팅을 이끄는 스폰서, 상위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그냥 말 그대로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은 김종희 사장 포함해서 덱스터 예고에 대한 멘토십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 끝없는 추구부터 그 책을 계속 읽고 생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스티브 예거, 제프 예거, 그 다음에 도일 예거 세 사람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버디 예거랑 덱스터 예거의 응접실에서 지금 있는 사진입니다. 저 뒤에 청정기 보이세요? 청정기부터 액세스부터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도 보이죠, 그죠? 거인가요? 독수리인가요? 네. 옆에 초록색 분이 김혜란 사의 그 옆에가 세실 예거, 스티브 예거의 와이프입니다. 유럽 펑션 프라하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너무나 놀라운 거는 2030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어, 유럽은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한 나라고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 15개 나라가 한 나라예요. 한 나라라는 뜻이 뭐냐면 IBO 번호 하나 쓴다는 거예요. ABO 번호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하나듯이 이렇게 번호가 하나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지만 또 미국과 캐나다, 한국하고 틀리지만 또한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번호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5년 전인가 처음 갔었어요. 오늘 얘기하려는 얘기, 명분과 실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명분의 사전적인 의의는 도덕적 정당성, 명목, 사회적인 규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를 해야 되는 명분이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음,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해야 될 명분을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고요? 실리 때문에 시작했어요. 어?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어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계속 나오고 저희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듯이 저도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지켜줄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메이 수입은 아메이 수입은 크게 수동 수입에 들어가요. 능동 수입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능동 수입, 노동 수입은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사분면에 보면 네 가지 사분면에 좌측 두 가지에 대한 얘기고 수동 수입은 우측 두 가지에 대한 얘기죠. 혹시 니치데드, 푸어데드,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스폰서님한테 조금 더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할 때 능동 수입, 능동 수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진 않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빵하고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커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자. 그래서 혹시 하다가 안 팔리면 내가 다 먹지 뭐! 라고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너는 그 마음으로 해서 도대체 성공할 것 같지가 않대요. 자, 어쨌든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내가 일을 해야만 수입이 나옵니다. 자, 여기의 특징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이 끊어져요. 근데 비즈니스 혹은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그 수동 수입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적 수입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와요. 아메이는 이런 수동 수입에 들어가요. 처음에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소비자만 있는 거라면 능동 수입에 포함될 수 있지만 파운더스 플래티움이 나오고 에머럴드가 나오고 핀이 올라가는 핀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수동 수입으로 전환된 거죠. 저희가 한 달, 두 달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미국 동부, 서부, 유럽 이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수동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그 미국의 동부를 쭉 돌게 됐어요. 한 달 이상 돌고 결국 샬롯에 어, 예거 패밀리까지 다 만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의 한 달을 다 뵀는데 그 달 매출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김연아 선생님 그런 거, 여보, 우리가 없어야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 수입은 만약에 제가 한 달 휴가를 낸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저희 회사에다 계속 휴가를 냈었어요. 다이아몬드 하면서 그해 4번 여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행들이 있어가지고 6번, 7번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 여행 가니까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여행을 신청했더니 휴가를 신청했더니 저희 담당 상무가 아니 이 부장 도대체 회사에 도대체 일하러 나온 거야? 아니면 휴가 내려고 오는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휴가를 제대로 못 냈어요.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지가 삿포로였는데요. 그래서 삿포로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세미나 저도 딱 하루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그 본사랑 투어하는 그 프로그램 저는 참석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어느 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사업하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며칠부터 계속 일을 하고, 뭘 했더니 좀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여보, 당신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데, 몸 챙겨야 되잖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아메이만 하면 어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제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외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마흔이 되면 무조건 자유로워진다를 계속 외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시점이 39,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표를 딱 내고 2달인가 3달을 회사에서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제가 사표가 딱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새해 40이 되는 1월 1일부터 자유가 된 거예요. 참 말이 무섭습니다, 사장님. 꿈을 외치고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40이 되면 자유로울 거야. 40이 되면 자유로울 거야. 40이 되면 자유로울 거야를 수없이 외쳤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메이 때문이죠. 능동 수입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 수동 수입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고 하고 싶은 장소에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저는 A라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고 싶어요. 사업 전달 안 하고 싶어요. 전달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전달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분한테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럼 또 그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메이는 창업이고 이른 기업이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입니다. 아메이 설립을 이 두 분이 하셨고 이제 두 분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열심히 안내해주는 여러분의 스폰서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외삼촌이었어요. 와이프 외삼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해요. 그 위에 또 전나무 사장님 계셨고요. 전나무 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셨지만 우리 애들에게 깊은 감명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줬어요. 그 위에 정학 사장님,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네, 너무나 멋진 분. 그 다음에 김종미 사장님, 그리고 덱스터, 막나우스 이렇게 다 연결되죠. 그리고 티치디보스까지. 그런데 우리의 멘토들은 사장님들이 잘 되도록 정말 노력했어요. 저는 이 눈빛이 너무 의미가 많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아들은 그냥 장난스럽게 뭐 잘 되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지만,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저 눈빛. 더 무섭지 않아요? 더 집중해서 보는 눈빛. 저는 김종기 사장의 마음, 그리고 사장님들 다이아몬드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는 특별한 분입니다. 아까 존엄성, 잠재력 얘기했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합니다. 나는 항상 멋진 도전이 저는 3%, 6%, 9% 도전할 때 그걸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박수 쳐주는 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머랄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 이상 나오려면 여러분 그룹이 계속 3%, 6%, 9%가 나와야 됩니다. 369, 369,
이 369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계속 369가 나와요. 새로운 369, 369, 369를 매번 세미나에 여러분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세미나에는 저희는 홍콩으로 가는 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도 세미나 열릴 겁니다. 홍콩은 정말 영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영리더들 후원할 때 정말 최고의 자리고 저는 그런데요. 이렇게 후원하면서 해외 사업이 큰 비전과 열정을 주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파트너를 데려가서 거기서 큰 비전을 보면서 더 큰 결단을 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미팅이 됐어요. 물론 여행도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이 요즘은 정말 여행을 즐겨하면서 미팅에 몰입해요. 미팅 같으면서도 사업이고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노는 거고 여행인 것 같으면서 사업이고 여행인 것 같으면서 힐링이 또 되고 힐링과 여행과 사업과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눈빛과 거기 내렸을 때 눈빛이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근데 홍콩 말고 다른 데는 없나?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다녀야 되잖아요. 홍콩도 다니고 대만도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미주도 다니고 호주도 가고 다 가야 될 거잖아요. 결국 다 가야 돼요. 세상에 그 나라는 한 번만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10번, 20번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부산에 갈 때 6시간 이상 걸리는데 지금은 2시간, 3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1시간이면 가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부산보다 제주도가 더 가까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 말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타이베이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이거든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똑같아요. 홍콩 3시간 반, 거의 부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369, 369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계속 도전하면서. 그리고 3%를 도전해서 되고 6%를 도전해서 되고 최고 6%가 되려 노력하고 9%가 됐고 거기 도전하면서 힘을 얻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 목표,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그 믿음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만들었어요. 단지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다이아몬드만 그 거대한 라스베가스를 꽉 채울 정도로 그것도 유자역 다이아몬드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멋진 도전이 맞는 거예요. 3% 정말 멋지고요. 6% 정말 멋집니다. 나는 항상 멋진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서 성장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서 힘을 얻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죠. 아메이는 명분과 진리를 다 줍니다. 환경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회를 바꾸면서 세상의 선한 꿈으로 가득 차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한 기회,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상. 기회가 평등하고 물론 피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는 나의 성공을 기반으로 스폰서가 성공하고 파트너가 서로 성공하기 때문에 정학사님이 그렇게 제가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였고 몇 달 있다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요. 끊임없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까지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플래티넘이나 그 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 다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스폰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준 스폰서. 형제그룹이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해서 여러분 게스트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얼마 전에 저희 팀의 OSR 게스트가 우리 박인자 사장님이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 가고 계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첫 번째 레그가 첫 단계가 거의 김병규 사님, 물론 중간에 있지만 김병규 사님인데 김병규 사님이 처음에 볼 때 저분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믿음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하지도 않았고요.
SP 너무 멀어보였고 펄만 돼도 평생에 펄만 돼도 너무 행복한데 무슨 다이아몬드 이상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김병희 사장한테 일하고 김병희 사장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올해도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규 사장 통해서 이룬 게 너무 멋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 그래서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기회. 어, 창업 이념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오늘은 희망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제 이름이 호프잖아요. 제가 어딜 가도 아메 미팅장이나 행사장 가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이름이 호프니까 호프가 항상 써 있습니다. 제가 호프를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메 물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나를 부를 때마다 희망을 생각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를 분명히 부를 때마다 희망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 희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서 더 자유로워지고, 나를 만나서 더 꿈이 커지고, 나를 만나서 더 희망이 넘치고, 나를 만나서 더 부부가 화목해지고, 나를 만나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학수가 내용을 얘기했어요. 희망은 어떤 상황에도 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만들어주죠. 아멘은 저희에게 희망이었어요. 이런 자유과 가족과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메이에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JBN 앤들의 묘지예요. 참, 왜 저희가 여기 갔을까요? 누가 삼성의 회장의 묘지를 참배할까요? 근데 왜 저희는 여기 갈까요? 물론 삼성 묘지 너무 대단하지만 왜 저희는 갈까요? 이유는 어, 이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LG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삼성폰 쓰지만 이 삼성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지만 여기가 주는 감사함은 저희에게는 차원이 틀렸죠. 이런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줘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줬고 다른 분에도 그 희망을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나눌 수 있어 또 하는 감사. 위에 단 두 사람이 시작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거. 이거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일은 결코 우리한테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비전 보너스가 나왔어요. 빅 보너스, MJ 보너스가 나오고요. 그때 그 MJ 보너스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제 기억으로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거의 한 6배, 7배 아마 매출이 늘어났을 겁니다. 앞으로 2년 뒤에 2004년도가 지나고 24년도에 25회계년도부터 그 보너스가 적용될 거라고 해요. 비전 보너스란 이름만 있고 어떻게 할지 어떤 건지 아직 해당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보너스가 20 몇 년 만에 나온다면 저는 아메리카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다시 70년대 정말 많은 다이아몬드가 오늘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172분인데 172분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 될 거를 저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더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이 이런 기회에 몰입하고 스폰서랑 굳게 손을 맞춰서 스폰서와 힘을 맞춰서 움직이고 결단하고 해낼 사장님들이 너무나 멋지고 응원합니다. 싱킹빅 화이팅! 감사합니다.